자, 1차 방정식의 활용 연습 문제 스텝 1입니다. 1번. 성현이는 농구 시합에서 2점짜리 3점짜리 수를 합하여 18골을 넣어 42점을 득점하였다. 3점짜리 슛을 X개라고 이렇게 쓸 거야. 3점짜리 슛을 X개로 쓰면 X개라고 하면 그럼 2점짜리 슛은 몇 개가 돼야 되냐면 합이 18골이니까 2점은 18-X개가 되겠죠. 이제 점수는 2점짜리가 18-X개고 3점짜리가 X개니까 이렇게 3 곱하기 X에서 더하면 얘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42점이 돼야 된다고. 따라서 전개를 하면 가로 36-2X 더하기 3X가 42가 돼야 되니까 이제 X는 왼쪽으로 그 다음 숫자는 오른쪽으로. 그럼 여기 정리하면 X고 넘어가면 빼기니까 6 따라서 6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현재 아버지와 아들의 나이 합은 54세이고 3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는 아들의 나이 3배가 된다. 현재 아들의 나이를 구하셔. 현재 아들의 나이를 X라고 하면 아버지의 나이는 그럼 어떻게 써야지? 지금 너 1번처럼 합이 나와 있으니까 합이 54세가 되니까 54-X가 돼야 되겠죠. 그럼 3년 후의 나이는 아버지의 나이는 여기다 이제 3을 더하면 되지. 54-X에다가 3을 더하면 되고 아들의 나이도 X에다 3을 더하면 되는데 아들의 나이가 3배가 된다. 그럼 여기는 54니까 57 마이너스 X고 이쪽은 3X 더하기 9. 따라서 이제 넘어가면 빼기 3X니까 마이너스 X 빼기 3X고 이쪽은 9 마이너스 57. 따라서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48이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4로 나누면 X는 12. 그래서 12살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어떤 수의 5배에서 어떤 수를 X라고 하면 X의 5배에 3을 더해야 되는데 잘못하여 이렇게 3을 이렇게 더해야 되는데 잘못하여 어떤 수에 3을 더한 다음에 4배를 잘못하여 어떤 수에 3을 더한 다음에 4배를 하였더니 처음 구하려는 수가 요거죠. 처음 구하려는 수보다 1만큼 작아졌다. 1만큼 작아졌다. 이렇게 처음 구하려는 수보다 1만큼 작아졌다. 이제 X값을 먼저 구하면 4X 더하기 12가 되고 이쪽은 5X 그 다음에 가로를 열어봐야 의미가 얘가 그냥 열리죠. 앞에가 1이니까 플러스 2 따라서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X고 얘 넘어가면 빼기니까 마이너스 10 따라서 X는 10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이거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떤 수를 구한 거고 처음 구하려는 수를 구해야 되니까 처음 구하려는 수가 이거죠. 따라서 5 곱하기 10 더하기 3을 해야 되니까 정답을 53이라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 구하라는 거를 X라고 쓰지 않았을 경우에 반드시 어떤 걸 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답을 써야 돼요. 그럼 4번. 자, 가로의 길이가 8, 세로가 4인 직사각형을 가로의 길이를 X만큼, 세로의 길이는 3cm만큼 길게 하였더니 처음 넓이가 38만큼 커졌대. X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처음 넓이는 32죠. 그럼 이제 늘어난 부분이 38만큼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이 늘어난 부분은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빼야 되지. 그럼 큰 사각형은 세로가 7이고 가로가 8 플러스 X인데 여기에서 하얀색 부분 32를 뺐더니 얘가 38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7, 8, 56 더하기 7X 빼기 32가 38이 돼야 되니까 7X는 얘가 계산하면 빼기니까 24죠. 그럼 넘어가면 빼기 24로 넘어가야 되니까 38 빼기 24 하면 14. 따라서 X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10의 자리 숫자가 5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 숫자가 5고 1의 자리 숫자가 몰라. 여기를 X.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를 바꾸면 X 15가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냐고 그러냐면 10의 자리가 X이고요. 그 다음에 1의 자리는 5입니다. 이렇게 쓴다고 그랬지. 따라서
이 바뀐 숫자는 10x 플러스 5라고 써야 돼요. 이게 처음 수는 얘는 5 곱하기 10 마찬가지죠. 더하기 1 곱하기 x 이렇게 쓰니까 50x 이렇게 써야 되니까 얘는 50 더하기 x가 되겠지. 처음 수보다 9만큼 커진다. 9만큼 커진다. 여기다 플러스 9. 따라서 정리를 하면 넘어가면 빼기니까 9x고 넘어가면 빼기니까 54가 되겠죠. 따라서 x는 6이 정답이 됩니다. 우리가 구하는 거 만약에 처음 숫자를 구하라고 56이라고 써야 되는데 처음 자연수 1의 자리 숫자를 구할 거니까 x 값이 그냥 정답이 돼요. 답이 4번. 다음 6번. 채원이는 책 한 권을 4일 동안 모두 읽었는데 처음 날은 전체 쪽수의 3분의 1. 전체 쪽수를 구하는 문제죠. 그럼 처음 날은 전체 쪽수의 의가 곱하기지. 그럼 3분의 1x. 둘째 날은 남은 쪽수에. 그럼 남은 쪽수는 뭐냐면 이게 그 남은 쪽수를 x에서 3분의 1을 읽었으니까 요렇게 빼야 되니까 얘가 1이죠. 그럼 1 빼기 3분의 1을 하면 3분의 2가 3분의 2x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3분의 1을 읽었다는 말은 3분의 2가 남았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둘째 날은 남은 쪽수에 3분의 2x의 이게 남은 쪽수의 4분의 1을, 셋째 날에는 77쪽을, 이거 자꾸 이게 눌리냐 버튼이. 셋째 날에는 77쪽을, 넷째 날은 전체의 9분의 1을, 전체가 x니까 9분의 1 x를 읽어서 한 권을 모두 읽었대. 그럼 이게 전체 쪽수, 이게 다 더하면 전체 쪽수 x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요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정리를 조금 하면 여기가 3분의 1 x고 얘는 약분하면 6분의 1 x고 더하기 77 더하기 9분의 1 x가 x. 그러면 양변에 18을 곱하겠습니다. 18을 곱하면 6x고 18을 곱하면 3x고 18을 곱하면 1386이에요. 18을 곱하면 2x고 여기는 18x. 여기에 9x 11x가 있죠. 넘어가면 11x 빼기 18x고 넘어가면 1300 마이너스 1386. 따라서 마이너스 7x가 1386이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7로 나누면 되겠죠. 따라서 19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번. 자, 직사각형의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색칠된 부분의 넓이는 이게 삼각형이니까 얘가 지금 이거를 여기가 지금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여기가 2라고 하면 여기를 6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2죠. 근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6 곱하기 6이니까 헷갈리네. 여기가 5하고 여기 3이라고 쓰겠습니다. 5 곱하기 6 나누기 2죠. 이쪽 삼각형의 넓이는 3 곱하기 6 나누기 2지. 똑같이 6 곱하기 2분의 1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분배법칙을 거꾸로 하게 되면 5 더하기 3을 한 다음에 6 곱하기 2분의 1을 해도 분배법칙 하면 얘가 3이니까 분배법칙은 3, 5, 15, 3, 3, 9 얘랑 이게 똑같은 식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높이가 똑같기 때문에 요 삼각형 두 개를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지금 요런 삼각형하고 요런 삼각형을 붙이면 이게 밑변 높이가 똑같으니까 어차피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를 해도 된다는 얘기지. 따라서 얘의 밑변은 얘랑 더한 거는 10 마이너스 x가 돼야 돼요. 10에서 x를 뺀 거니까. 그리고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을 할 거니까 얘가 3이 되겠죠. 그래서 3 곱하기 10 마이너스 x가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가 됩니다. 얘가 24가 돼야 된다고.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지금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해서 3으로 나눠서 8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따라서 x는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3으로 약분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10 빼기 네모가 8이니까 네모는 2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8번. 자, 거석시 문제는 표를 일단 그려야 되고, 거석시. 선생님 봐봐, 이거 문제도 안 읽고 일단 거석시 표부터 그리고 있지.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총 10km의 등산 코스를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로 구별이 되고 있네요.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내려올 때는 시속 5km로 이렇게 걸었대. 정상에서 1시간 동안 쉬었고 총 3시간 32분이 걸렸다. 올라간 거리를 구하래. 여기를 x.
그럼 총 거리가 10km라면 올라갔다 내렸다 한 거리가 10km라는 얘기죠. 그럼 내려온 거리는 10-x라고 써야 되고, 그럼 여기는 이제 시간이 비었는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x 그 다음에 5분의 10-x라고 써야 돼. 그럼 얘 둘이를 합치면 5분의 x하고 5분의 10-x를 합치면 얘가 총 이동한 시간인데, 총 이동한 시간은 3시간 32분이 아니고 1시간을 쉬었기 때문에 2시간 32분이 돼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냐면 이 단위를 다 속력의 단위에 맞춰야 한다고 그랬죠. 그럼 시간하고 킬로미터로 맞춰야 되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맞추기 위해서 2와 60분의 32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얘를 약분을 하면 4로 약분하면 15고 4로 약분하면 8이죠. 그러면 15분의 38이 되겠습니다. 얘 가분수로 바꾸면 얘가 15분의 38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분자의 항이 두 개니까 이렇게 치고 이제 15를 곱해요. 15를 곱하면 여기가 3x고 여기도 15를 곱하면 3이 생기겠지. 이렇게 여기는 38이고, 그럼 3x 이거 뭐야? 여기가 3자죠. 여기가 3자. 3분인데 왜 5분이라고 썼지? 여기 그럼 15를 곱하면 여기가 5가 되겠습니다. 5x 더하기 30-3x가 38이 돼요. 이렇게. 따라서 x를 정리하면 2x고 숫자는 넘어가면 빼기니까 8이고, 따라서 x는 4. 그래서 4km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자, 일에 관한 문제는 전체 일의 양을 전체 일의 양을 1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죠. 전체를 1. 어떤 일을 완성하는데 A는 40분. 그러면 얘는 이렇게 뭐가 많이 눌리지? 자, A는 1분에 40분의 1씩 일을 하고요. B는 20분, 32분 걸린다고 했으니까 32분의 1씩 일을 해요. B는. A는 요만큼씩. 자, 그럼 이 일을 A, B가 8분 동안 같이 하다가, 같이 했다는 말은 A는 40분의 1씩, B는 32분의 1씩 같이 8분 동안 일을 했죠. 곱하기 8을 하면 되고, B는 쉬고 A 혼자 일을 했대. 그럼 A 혼자 40분의 1씩 일을 할 건데 이거를 몇 분 동안 하면 일이 끝납니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요거는 일단 분배를 먼저 하겠습니다. 통분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배를 하면 일단 앞에는 5분의 1이고 뒤에는 4분의 1이 되죠. 이렇게. 그럼 40분의 1x가, 이거 뭐 계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양변에 40을 곱하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 8이 되고 여기는 10이 되겠죠. 여기는 x가 되고 여기는 40이 됩니다. 따라서 x는 18이 넘어가면 빼기 18이니까 22분. 그래서 22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10번. 설탕물 문제는 이렇게 이제 BBB 이렇게 쓸 거고, 같은 패턴이죠. 이렇게 쓰고 이제 그림을 확인을 합니다. 5%의 설탕물, 소금물 400g과 소금의 양에 물과 소금의 양을 4대 1이 되도록 더 넣었더니 소금의 양이 얼마입니까? 이게 좀 문제가 많이 어렵네.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x라고 하면 물의 양은 4x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거 이제 농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체 양은 5, 그러니까 이게 농도 구하는 식이 소금물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습니까를 이제 비율을 나타내는 거 100%를 이렇게 곱하는데, 따라서 얘는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죠. 그래서 얘랑 더하면 되니까 얘가 5x가 돼야 되고, 이 중에 소금이 x만큼 있다고 그랬으니까 얘 곱하기 100을 할 거니까 x가 이렇게 약분해서 사라져 버립니다. 따라서 얘는 20%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0%의 소금물, 이제 여기가 5x가 되죠. 얘 두 개를 섞었더니 8%의 소금물이 됐답니다. 그럼 여기 400 더하기 5x가 돼야 되지. 이렇게. 지금 이제 소금의 양을 x라고 자꾸 문제를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컵크림의 비밀이 뭐라고 했지? 컵 하는 걸 이렇게 곱하면 이게 식이 바로 된다고 했지. 그럼 여기는 2000이고 얘는 곱하면 100x고 얘는 분배 법칙으로 곱해야 돼요. 3200 플러스 40x.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여기가 60x고 넘어가면 빼기니까 1200이죠.
따라서 x는 20g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11번 계속 같은 상황이에요. 소금물 600g에서 600g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랍니다. 여기에서 물 120g을 증발시켰으니까 빼야 되죠. 물은 빵 %예요. 뺐더니 그 다음에 다시 소금을 더 넣었대. 소금은 100%죠. 20g을 더 넣었대. 처음 농도의 2배가 되었대. 그럼 얘를 계산했더니 농도는 2x가 됐고, 여기는 이게 160, 600에서 120을 뺀 다음에 20을 더할 거니까 전체 그램수는 500g이 돼야 되지. 어쨌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나면 지금 이제 한 번 더 뺐다가 섞었다 했기 때문에 컵 그림이 하나 더 있긴 하지만 컵 안에 있는 게 그냥 곱하는 거야. 600x 얘는 곱하면 0, 얘는 2000, 얘랑 얘랑 곱하면 1000x 이렇게 넘어가면 600 빼기 1000이니까 마이너스 4000x고 400x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000이죠. 따라서 x는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요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의자의 개수 학생 숫자를 구할 건데 이거 의자의 개수를 x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강당이 이렇게 긴 의자에 사람들을 4명씩 앉힐 수도 있는데 빽빽하게 5명씩 앉히고 뭐 이런 문제야. 근데 학생 수 첫 번째 줄을 이렇게 보면 왜 이렇습니까? 첫 번째 줄을 보면 뭐 자꾸 이게 뭐가 눌리지? 첫 번째 줄을 보면 4명씩 앉으면 이제 학생 숫자가 이제 의자에는 4x만큼 이렇게 의자에 4명씩 앉을 거니까 의자의 개수에다 곱하기 4를 하면 이제 학생 숫자가 되는데 13명이 앉지 못했다는 말은 그리고도 사람 숫자가 13명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은 5명씩 앉겠지. 5명씩 앉으면 남은 의자는 없지만 마지막 의자에는 2명만 앉는데 그럼 의자가 이렇게 x개가 있는데 이렇게 x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5명씩 앉는 의자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 마지막 의자를 제외하고니까 x개가 아니고 x 빼기 1개가 되죠. 여기 하나 빠지니까. 그리고 마지막 의자에는 2개만 있는 거야. 2명만 있는 거야. 따라서 5명씩 들어가 있는 의자는 x-1개고 마지막에 학생 숫자가 2명이 더 있죠. 얘도 학생 숫자를 구하는 식이지.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한다고. 그럼 4x 더하기 13하고 여기를 분배 법칙을 하면 5x 마이너스 5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4x 빼기 5x 마이너스 x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3이니까 마이너스 16 따라서 x는 16이 정답이 됩니다. 지금 이제 의자의 개수를 구했고 사람 숫자는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야. 16 하면 64 더하기 13을 해야 되니까 학생 숫자는 77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의자의 개수가 16개고 다음 스텝 2입니다. 발전 문제 1번 제이는 지난 주말 전체 거리가 20km인 둘레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요 길을 걷기로 참석을 했습니다. 1코스를 시속 3km로 걸은 후 2시간 동안 점심시간을 갖고 이 코스를 모두 8시간 이게 어쨌든 다 도는 한 바퀴 도는 것밖에 없네. 이게 둘레가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1코스와 2코스로 나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속시니까 이렇게 표를 그리고 1코스와 2코스로 나눠야 되죠. 1코스는 이제 속력이 시속 3이고 그 다음에 2코스는 시속 4고 1코스를 걷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를 x라고 써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전체 8시간이 걸렸는데 점심을 2시간 동안 먹었기 때문에 걸은 시간은 총 6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6-x라고 써야 되겠네. 그럼 이제 비어있는 게 이제 거리가 비어있는데 거리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여기는 3 곱하기 x가 와야 되고 여기는 4 곱하기 6-x가 와야 되는 거야. 이제 전체 거리가 20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요거 두 개의 합이
20입니다가 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x 그 다음에 전개를 이제 괄호를 열고 24 마이너스 4x가 2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x고 얘는 넘어가면 빼기니까 마이너스 4. 따라서 x는 4시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은 어느 달의 달력이다. 이 달력에서 날짜 4개를 택하여 그림과 같은 도형으로 묶었을 때 도형의 날짜의 합이 80이 되도록 내 날짜 중 가장 마지막 날짜를 구하시오. 이게 이런 식으로 찾을 때 80일이 되는 걸 찾는 거니까 여기 어딘가 이렇게 네모쳐서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얘를 x라고 하면 그럼 여기는 x 빼기 1이 돼야 되고 여기는 x 빼기 2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일주일보다 하루 전이니까 x 빼기 8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얘를 x라고 하면 얘는 x 빼기 1, 얘는 x 빼기 얘는 8일 전. 그럼 요렇게 이게 마지막 날짜에 x라고 쓰라고 해서 여기 마지막 날짜 x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짜랑 그 다음 나머지 요 4개를 다 더할 거니까 요렇게 더할 건데 얘의 합이 81이 되라는 얘기야. 어차피 괄호 앞에 다 1이기 때문에 괄호는 의미가 없습니다. 보이는 대로 그냥 써버리면 돼요. x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x니까 4x고 숫자가 마이너스 11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11이니까 이쪽이 92가 돼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x는 23인가요? 23일. 그래서 마지막 날은 23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와 같이 해서 얘네들을 다 더하면 81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다음 3번.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0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이게 형하고 동생 거속시 문제네요. 거속시 이렇게 쓰고 형, 동생 문제 쓸까? 동생, 형 이렇게. 동생은 분속 40m로 걷고 형은 분속 60m로 걷는데 동생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이렇게 여기가 x. 그럼 형은 동생이 출발한 지 10분 후에 이제 동생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형이 걸은 시간 10분이 모자라겠죠. 이렇게 얘가 10분을 더 걸은 거니까 형의 입장에서는 x 빼기 10. 그럼 여기는 거리니까 40x가 돼야 되고 여기는 60, 여기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60 곱하기 x 빼기 10이 되겠죠. 얘랑 얘랑 같아야 이제 이동거리가 같아야 만나게 된다고. 얘를 정리를 할 거니까 40x는 60x 마이너스 600 넘어가면 빼기니까 마이너스 20x가 마이너스 600이니까 x는 30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자, 순서대로 10%의 소금물 200g에 40g의 물을 증발시킨 후 증발은 마이너스고 물은 빵 퍼센트고 그 다음에 소금을 더 넣어서 자, 소금을 더 넣으니까 플러스죠. 몇 g을 더 넣어야 됩니까? 그래서 소금의 양을 x라고 할 거야. 근데 소금은 100%라고. 결과물은 20%의 소금물이 되어야 된대. 그러면 얘랑 얘랑 빼면 160인데 xg을 더 넣었으니까 160 더하기 x가 되겠죠. 컵 안에 있는 숫자들을 곱합니다. 곱하면 2000이고요. 얘는 0이니까 생략. 얘는 100x. 그럼 얘는 곱하면 3200이고 그 다음에 20x. x가 넘어가면 빼기니까 80x고 2000이 넘어가면 빼기니까 여기도 1200이 되겠습니다. x는 1200 나누기 80을 해야 되죠. 따라서 정답은 15가 정답이 되겠군요. 이렇게 5번. 자, 이 문제는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올해의 여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지만 올해의 여학생 숫자를 x로 잡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고. 따라서 작년 여학생 숫자를 x로 잡고 그 다음 이제 작년 남학생 숫자를 쓸 건데 작년 남학생 숫자는 전체 학생 숫자가 작년에 600명이었으니까 여기는 이제 600 마이너스 x가 돼야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올해 여학생 숫자는 작년보다 10%가 증가했대. 그럼 x에 10%가 증가하니까 100분의 10을 곱하면 되죠. 플러스. 그 다음에 남학생은 2명이 감소를 했대. 이렇게. 이건 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1로 바로 쓴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5%가 증가하였으니까 전체는 600의 5%니까 이렇게 100분의 5라고 쓰면 되죠. 자, 그러면 얘는 10분의 1 x고 여기는 2고 여기는 정렬은 30이니까 양변에 10을 곱하면 이렇게, 따라서 x는 320명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여학생 숫자라고, 그러면 이제 올해 여학생 숫자를 찾아야 되니까 320명 중에 10%는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럼 32명이 증가를 했다는 얘기네. 그럼 320명에서 32명을 더 더해야 되니까 올해 여학생 숫자는 352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인 A는 기본급 60만원에 한 달 동안 판매 금액의 5%를 수당으로 받아 합하해서 월급을 받는다. 자동차 한 대 가격이 1200만원일 때 월급을 300만원 받기 위해서는 한 달 동안 자동차를 몇 대를 팔아야 하는가. 그럼 여기 이제 X라고, 자동차 대수를 X라고 하면 기본급이 60만원이고, 이제 만자 이런 것들은 이제 빼고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다 만원이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은 1200만, 이렇게 5%를 판매 수당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1200만원 중에 5%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 따라서 곱하면 지어지니까 60만원, 한 대를 팔면 60만원을 수당을 받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 한 대 가격이 60만원이니까 60만원의 수당을 받는 거야. 얘가 300만원이 되어야 된다, 요 소리입니다. 따라서 60x가 2240일이야 되니까 x는 4. 따라서 4대 이상 팔아야, 4대를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다음 7번. 민서는 180m 떨어진 곳에 있는 친구를 보고 분속 100m로 친구에게 가기 시작했다. 친구는 민서가 오는지 모르고 있다가 민서가 오기 시작한 지 1분 후에 분속 60m로 민서에게 걸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민서가 이쪽에 있고 친구가 이 반대쪽에 있죠. 그럼 이렇게 가는데 얘도 이렇게 오죠. 근데 1분 늦게 출발을 하죠. 얘는 1분 늦게 출발을 해요. 민서가 친구를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x라고 할 거고, 그럼 이제 거속시 문제가 되겠네. 거속시 문제는 표를 일단 그리고 거속시, 그 다음에 민서와 친구로 구별을 하고요. 자, 민서는 분속 100m로, 친구는 그럼 60m로, 그 다음 민서가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 여기가 x인데 친구는 1분 동안 몰랐기 때문에 1분 적게 걸었죠. 이렇게. 그럼 여기는 거리니까 100 곱하기 x고 여기는 60 곱하기 x-1인데 지금은 이제 친구가 걸은 거리와 민서가 걸은 거리의 합이 여기 떨어진 거리만큼이 돼야 되죠. 이렇게. 따라서 100x 더하기 60 곱하기 x-1의 합이 얘가 180m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 100x 플러스 60x 마이너스 60이죠. 얘가 180. 따라서 160x가 넘어가면 240이죠. 단위 맞추는 게 좀 어렵네요. x는 결국 이제 160분의 240이니까 이렇게 약분을 또 8로 약분하면 2분의 3이 되는데 얘는 이제 이게 분이죠, 분. 따라서 얘를 이제 1.5분을 얘기하는 거지. 1과 2분의 1. 따라서 1분 30초. 얘가 헷갈리면 1과 2분의 1이니까 1과 60분의 30 이런 식으로 해서 1분 30초 이렇게 답을 구해야 돼요. 답이 4번이 정답. 8번. 5%의 소금물과 4%의 소금물을 섞어서 그 다음에 물을 더 넣어서, 물은 빵 퍼센트죠. 3%의 소금물 300g을 만들었대. 여기 3%래. 5%의 소금물과 더부은 물의 양의 1대 4이래. 그럼 여기 5%의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한다면 더부은 물의 양은 4x가 돼야 되죠. 여기가 x면 여기는 4x. 그럼 두 개를 더하면 5x인데 그럼 여기는 300-5x가 돼야 되는 거지. 다 더하면 300이 돼야 되니까 이제 열심히 곱합니다. 곱하는 거기 5x, 얘는 곱하면 1200 마이너스 20x, 얘는 0이고 여기가 900이죠.
따라서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15x가 넘어가면 빼기니까 마이너스 300이 되겠죠. 따라서 x는 얼마입니까? 뭐 잘못됐지? 더 부은 물의 양을 구하는 거구나. 여기다 x라고 써야 되는데 어쨌든 얘가 x가 20이 됐죠. 그럼 더 부은 물의 양은 4x이기 때문에 8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9번. 어느 물통에 이게 물 채우는 것도 이거 전체 그 1의 양 1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전체를 1로 보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전체를 1로 보고. A 호수로는 3시간 가득 채우는데 그럼 A는 1시간에 3분의 1씩, B는 2시간이니까 2분의 1씩. C 호수로 다시 빼는 데는 6시간이 걸리는데 그럼 C로 이제 빼는 데는 1시간에 6분의 1씩 빠지는 거예요. A, B로 동시에 물을 채우면서 C로는 물을 뺀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는 3분의 1씩 들어가고 B는 2분의 1씩 들어가는데 6분의 1씩은 빠지니까 이게 1시간의 변화량이죠. 그럼 이거를 몇 시간 하면 가득 찹니까니까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6분의 5죠. 계산하면 얘가 그럼 얘까지 하면 6분의 4x가 1이 돼야 되니까 뭐 이거 x는 바로 넘어가면 나누기니까 4분의 6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x는 2분의 3이죠. 얘가 1시간 30분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번. 원가가 2,000원인 팥빙수를 정가를 20% 할인하여 팔아도 원가가 2,000원인 팥빙수 정가에 20% 할인해 팔아도 원가 대비 8%의 이익이 생긴다. 원가에 얼마의 이익을 붙여 정가를 정해야 되는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익을 붙여서. 그럼 이제 정가는 X%의 이익을 붙여야 되니까 2,000원에다가 더하기 2,000 곱하기 X%를 이렇게 해야 되죠. 이게 정가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정가가 2,000 더하기 약분하면 20x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정가가 2,000 더하기 20x인데 나와 있는 그대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정가의 20%를 할인했으니까 20%를 할인했다면 이게 1,000원에 20% 할인 800원이 되는데 이거를 1,000원에서 그러니까 1,000원에 20%인 얘를 이렇게 빼도 됩니다. 이렇게. 근데 이거보다 조금 쉬운 식은 20%를 할인했다는 말은 80%로 가격을 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100분의 20을 80을 곱해야 되죠. 곱했더니 원가에 대해서 8% 이익이 생겼다는 말은 2,000원에 대한 8%가 160원이죠. 따라서 나는 이거를 받은 가격이 2,160원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2,160원. 따라서 여기 이렇게 지워버리고 분배 법칙을 먼저 하면 16, 이게 동그라미 하나 지니까 1600이네. 그리고 여기는 16x고 얘가 2160이 돼야 됩니다. 이거 분배 법칙을 먼저 했어요. 양변 10을 곱하지 않고 뭐 10을 곱해도 되고. 자, 어쨌든 16x가 넘어가면 1600을 뺄 거니까 여기가 600이 되겠죠. 500인가? 여기 뭐야? 잠깐만. 숫자가 뭐가 안 맞나? 여기 560인가? 560. 따라서 560 나누기 16을 해야 되니까 48. 그 다음에 여기 빼기가 잘못됐구나. 얘가 빼기면 여기 80이죠. 여기 120으로 썼어. 그래서 35%. 따라서 x는 35가 정답이 됩니다. 내가 구하는 건 근데 뭘 구하는 거냐면 정가를 구하는 거죠. 정가를 구하니까 정가는 구하는 식이 이거였죠. 이거. 따라서 2,000원에다가 35 곱하기 20을 할 거니까
여기다 이제 35를 집어넣으면 700원을 더해야 되겠네요. 따라 정가는 2,700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학생들의 방을 배정하는데 한 방에 10명씩 들어가면 12명이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이게 학생 숫자를 x로 잡는 게 아니고 방의 숫자를 x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줄은 학생 숫자를 먼저 보면, 여기까지 하면 10명씩 들어가면 12명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학생 숫자 12명이 더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줄 후반부부터 이제 문제를 읽으면 14명씩 들어가면 방이 1개가 남는데, 방이 x개가 이렇게 있는데 방이 1개가 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이 빈 방이 하나가 생기고, 마지막 방에는 4명이 들어간대. 그리고 마지막 방에 여기 4명. 그럼 방이 x개가 있는데 14명씩 꽉 차 있는 방은 x개에서 요 2개가 빠져야 되죠. 따라서 14명씩 들어가 있는 방은 x 빼기 2고, 그리고 여기 마지막 방에 4명이 더 있죠. 이렇게 설정이 돼야 돼요. 그럼 얘도 학생 수, 얘도 학생 수 2개 같아야 되죠. 그래서 10x 더하기 12하고 14x 마이너스 28,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24. 넘어가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4x고, 얘 넘어가면 빼기니까 마이너스 36. 따라서 이제 x가 9라는 답을 찾았는데, 내가 구하는 건 학생 숫자니까 여기든 대입하면 되지. 위에다 대입하면 90 더하기 12를 해야 되니까 102명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자, 열차가 일정한 속력을 달려서 터널을 이제 통과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터널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기차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기차가 이렇게 들어가면 얘가 터널 길이만큼 이 앞바퀴 기준으로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앞바퀴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게 터널의 길이만큼 지나갔을 경우에는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지 못하는 거지, 이거 완전히 통과하려면 여기까지 움직여야 되니까 기차의 길이만큼 더 움직여야 하는 거야. 따라서 이거 완전히 통과한다는 말은 이게 움직여야 되는 거리가 터널 플러스 기차의 길이가 돼야 되는 거야. 기차의 길이 이만큼. 밑에 철교도 똑같은 얘기예요. 철교가 이렇게 다리 얘기하는 거지. 다리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있는데, 터널 다리를 완전히 통과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원리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야. 이제 거속시 문제니까 표를 그리고, 거속시 터널과 철교로 구별을 하고, 자,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서 30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 12초가 걸리고 1km를 통과하는 데 33초가 걸렸습니다. 단위를 맞춰야 돼요. 여기는 300, 여기 터널을 통과하기 위해서 걸리는 이건 300 플러스 x가 돼야 돼. 그 다음에 철교도 통과를 하려면 얘가 1000 플러스 x가 돼야 돼. 지금 모든 단위들이 지금 다 미터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미터로 맞추고 있습니다. 미터로 이렇게 얘도.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은 이제 속력 자리가 배웠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여기가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쓸 거야. 얘도 시간분의 거리니까 이렇게 쓸 거란 얘기죠.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보면 일정한 속력이래. 그럼 이 속력이 같으니까 얘랑 같다 이렇게 식이 돼요. 그럼 양변에 12 곱하기 33을 곱해요. 그러니까 12 곱하기 33을 곱하면 그러니까 뭐 12 곱하기 33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럼 여기가 이쪽에는 12 곱하기 33을 곱하니까 12가 약분해서 33이 생기고, 오른쪽에는 12 곱하기 33을 할 거니까 33이 약분돼서 여긴 12가 생기겠죠. 이거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하면 9900 더하기 33x, 그 다음에 12000이고 그 다음에 12x, 넘어가서 정리를 하면 빼기 12x니까 10이니까 21x죠. 넘어가면 9900을 빼는 거죠. 그러면 얘가 100이고 하나가 줄었으니까 2100. 따라서 x는 10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차의 길이는 100m가 정답이 됩니다.